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한국 대기업 총수를 무릎 꿇린 사람은 고작 1개 직원에 불과한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쏘아 올린 공에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한 채 워낙 순종적이라 에겐전자로 불리는 무려 4만 명의 회사 직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놀란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란 피가 흐르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애사심이 가득했던 그가 정말 돈에 미쳐서 저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심지어 사람들은 학벌까지 들먹이면서 그를 깎아내렸습니다. 명지대 분교 출신인 거 보면 요즘 삼성은 개나 소나 다 들어가나 같은 비아냥부터 고졸의 공고 출신이라는 소문까지 쏟아졌던 것이죠. 3년 전 삼성전자 공식 유튜브에서 밝혀진 그의 부캐는 1만 구독자를 보유한 테클레이 호아저씨라는 클레이아트 유튜버였는데요. 단순히 취미라기엔 상당한 손재주를 보인 그가 만들었던 것은 본인이 일하는 곳인 평택 캠퍼스의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였습니다. 학벌 논란. 하지만 사실 명지대학교는 분교가 아닌 이원화 캠퍼스였습니다. 문과는 서울 캠퍼스, 이공계는 용인 캠퍼스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산업공학과 출신인 최승호 씨는 당연히 용인 캠퍼스에서 졸업했던 것이죠. 고졸 공고 생산직 논란과 다르게 메모리 사업부에서 7년 넘게 근무한 대졸 엔지니어였습니다. 황제 노조 논란. 하루 약 1조, 그리고 최소 20조에서 30조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파업을 강행하면 최대 30조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노조위원장은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휴양지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압박하는 글까지 작성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언행은 위원장으로서 진정성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 파업을 수단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노조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조합비 논란.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가 위원장이 되자마자 노조 규약을 개정해 본인 월급과는 별도로 조합비로 약 1,000만 원의 직책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은 결국 돈에 눈이 멀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동안 약 4천 명이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 내부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총알바지를 한다는 사람은 더 줘도 된다 같은 글이 좋아요 80개를 넘기며 폭증했고, 외부에서는 노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자 덕분에 매수할 수 있었다면서 고맙다는 반응까지 나왔던 것이죠. 노동자와 기업이 아닌 노동자와 노동자의 갈등 유발.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복잡해졌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발표되자 같은 회사 안에서 사업부별로 성과급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이건 아마도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 아니었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노조위원장이 속한 반도체를 만드는 DS는 최대 6억 원인 반면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전자 회사입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는 600만 원. 그 격차가 무려 100배에 달했습니다. SNS에는 DS 고졸 3년은 DX 부장급 박사 100년과 똑같다는 조롱이 떠돌았으며, 한 DX 부문 직원의 아내라는 사람은 우리 남편은 일을 할 사기를 다 잃었다는 글까지 올렸던 것이죠. 이 문제는 DS 내부에서 더 심각했습니다. 같은 DS 사업부 안에서도 박사가 몰려있는 LSI는 2억 원, 고졸 생산직이 많은 메모리는 6억 원으로 3배나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공급할 차세대 HBM4는 메모리 사업부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작업인데요. 적자 사업부라며 놀림받는 상황에서 과연 각 부서가 제대로 협조를 할 수 있을까요? 의문점. 왜 삼성 파업만 논란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SK 하이닉스도 파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삼성 파업건도 비슷한 맥락인데 왜 분위기가 다를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인 국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형 우량주인 두 기업이 코스피 7천을 멱살 잡고 넘겼는데 파업 리스크로 인한 주가가 강한 조정을 받게 된 것이었죠.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460만 명의 개미들이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돈 미세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선 처음 의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내 강사로 인정까지 받은 그를 임원진의 적으로까지 만든 건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요? 이번 삼성 노조 사태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 기술 생산직뿐만 아니라 석박사들까지 대규모로 노조에 가입을 했다는 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2000살집 직원들이 부러워서 떼를 쓰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는 신입과 경력직 모집할 때 계약 기본급이 낮은 대신 총 보상 우위와 업계 최고 보상을 약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3년 회사가 14조 적자라며 성과급을 사상 처음으로 땡전 한 푼 못 받을 때 같은 해 임원 한 명은 무려 172억을 받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참고 있던 억울함이 마침내 SK 하이닉스의 통큰 결정으로 한꺼번에 터져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내복지몰 베스트 1위 도서가 SK 하이닉스
입사 기출문제집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직들은 확실한 보상을 보장하는 SK 하이닉스나 미국으로 이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마무리. 최근 다큐 3일 하이닉스 편을 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출근하면서 저렇게 해맑은 것을 보면 애사심은 급여와 성과급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빠져나가던 의치한 약수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 어쩌면 의치한 약수 반도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태국 여행이나 블랙리스트 같은 논란들은 분명 잘못이지만 어쩌면 돈뿐만이 아닌 약속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공계 인재들을 노리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 같나요?